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최근 들어 노잼 중의 노잼이라는 미들급 타이틀전에 긴장감을 줄 매치업이죠. 두 선수 모두 입식 타격가 출신답게 커리어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아데사냐는 2012년부터 MMA와 킥복싱을 오갔고 2017년 페레이라에게 KO패를 끝으로 완전히 전향, 2018년 UFC 무대에 진출 후 압도적인 기량으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반면 페레이라는 2015년 MMA 무대에 데뷔, 2021년까지 킥복싱과 MMA를 오가며 경기를 했지만 같은 해 11월 UFC에 입성했죠. 즉, 두 선수 다 킥복싱 출신이지만 꽤나 오랜 시간 MMA를 병행해온 파이터라는 겁니다. 또 이번 경기가 흥미로운 가장 큰 이유는 극강의 챔프가 치르는 방어전이지만 리벤지 매치라는 점이죠. 모두가 알다시피 이 둘은 이미 두 차례 킥복싱 대회에서 맞붙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파워를 앞세운 페레이라의 압박에 아데사냐는 스피드와 활동량으로 맞섰고 경기 중반까지는 페레이라의 화력이 우세. 하지만 체력에 밀리며 점점 잠식당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전적은 2대 0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MMA는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페레이라의 셋업을 보겠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좌우로 킥을 뿌려줍니다. 경기가 30초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스트릭랜드가 킥 체크를 하며 로우킥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킥 방어를 위해 가드가 내려가죠. 바디킥, 바디, 뒷손, 바디, 킥. 이제 눈에 띄게 가드가 내려가고 상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또 킥이 거슬리는지 킥 체크 역시 잦아졌습니다. 1, 2, 바디. 체크 타이밍을 읽고 킥. 킥을 예상한 스트릭랜드의 가드가 내려가고 오른쪽 오프닝이 생겼습니다. 다시 슬로우로 보겠습니다. 바디와 레그킥으로 스트릭랜드를 완벽하게 속여버렸죠. 이처럼 페레이라는 레프트훅이 장기인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는 레프트훅을 셋업하는 시퀀스에서 시작하죠. 브루노 실바전을 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실바가 펀치러쉬로 거리를 주기려 하자 먼저 킥으로 셋업 작업에 들어갑니다. 훅을 집어넣기 위해 스트레이트로 가드를 열기를 강요하고 스트레이트를 주고 레프트 훅. 이번엔 상대의 러쉬 타이밍에 훅 카운터를 시도합니다. 궤적이 큰 라이트 훅이 나오자 오프닝이 생겼습니다. 놓치지 않고 카운터를 시도하죠. 뒷손 스트레이트로 가드를 열고 오프닝이 생기자 놓치지 않고 레프트 훅. 페레이라의 시그니처 움직임이죠. 이번엔 바디를 섞어주며 가드를 열기를 강요합니다. 위아래로 적절히 배합해주는 펀치 컨비네이션이 인상적입니다. 결국 무리하게 어드밴스 하다 보니 라이트에 노출되고 다시 바디를 디깅하며 가드를 내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페레이라를 상대로 발을 붙이고 직선상에 서는 것은 자멸을 의미합니다. 페인트, 레프트 훅. 다시 가드 사이로 뒷손을 집어넣고 상대의 러쉬 타이밍에 정확히 훅을 맞춥니다. 반면 아데사냐는 페레이라에 비해 굉장히 이기적인 데미지 교환을 하는 선수입니다. 긴 리치와 스피드를 이용해 상대의 거리 밖에서부터 킥을 뿌려주죠. 사각에서 나오는 하이킥, 그리고 펀치 컨비네이션, 백스텝을 밟으며 하이킥 체크, 프론트킥. 또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키커입니다. 게다가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지도 않죠. 블라코비치의 레프트가 나오려 하자 주저하지 않고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데사냐를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거리에서 셋업 없는 하이킥은 안 맞는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휘테커가 깊게 들어가며 뒷손을 던져보지만 역시 닿지 않습니다. 앞손, 훅 컨비네이션도 마찬가지죠. 결국 킥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고 케이지를 넓게 사용해주는 아데사냐는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거리를 상대에게 강요합니다. 스텝이 좋아 케이지 사이드에 쉽게 가두지 못할 뿐더러 그렇다고 억지로 가두려고 하면 되려 본인이 타격을 허용하고 케이지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휘테커, 코스타도 억지로 밀고 들어가다 아데사냐의 장기 스웨이 훅 카운터에 당했죠. 그렇다면 아데사냐는 어떻게 이기적인 데미지 교환만을 할 수 있을까요? 아데사냐는 뒷발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테크닉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뒷발을 빠르게 끌어주며 공간을 지워버리죠. 덕분에 상대는 공격 타이밍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먼 거리를 순식간에 죽여줄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동력을 바탕으로 레그킥을 주는데 항상 몇 가지의 페인트를 동반하죠. 앞손으로 상대의 시선을 끌고 로우킥, 잽이 온다 암시, 로우킥. 당연 이런 페인트는 빠르고 정확한 잽 능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타점 역시 정확히 무릎을 노리죠. 뒷발로 끌어주면 리듬 체인지, 이번엔 앞발로 박자를 쪼개며 리듬 체인지, 상대의 앞손을 트래핑한 뒤 오블리킥, 잽으로 시선 강요, 다시 한번 앞손 트래핑 동작 후 오블리킥. 이번엔 앞발로 크게 인스텝하며 잽이 아닌 로우킥.
그렇다면 다른 선수들은 아데사냐의 까다로운 거리를 어떻게 깼을까요? 먼저 휘테커의 1차전을 보겠습니다. 휘테커가 밀고 들어와 보지만 거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 보지만 아데사냐의 카운터가 나오죠. 이번엔 정확히 잽 타이밍을 읽고 오프닝을 캐치. 1차전 휘테커의 패착은 여기에 있습니다. 1라운드 종료 직전 같은 패턴으로 다운당했음에도 2라운드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패배의 쓴맛을 본 휘테커는 2차전에 잽 더블로 거리를 죽이려 합니다. 휘테커가 뒷손으로 먼저 속여주고 앞손을 주자 거리가 닿습니다. 하지만 아데사냐의 전략 수정 역시 눈에 띕니다. 잽 더블을 예상하고 어퍼로 카운터, 잽 더블에 앞손으로 밀어주고 라이트 훅으로 원거리에서 받아줍니다. 휘테커의 잽 더블 타이밍에 니킥으로 커트. 하지만 이런 어프로치는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아데사냐의 카운터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뒤로 빠져버리면 그만이죠. 상대의 오펜스를 스웨이하는 습관이 있는 아데사냐에게는 바디가 좋은 옵션입니다. 블라코비치는 바디를 적극적으로 노려주었죠. 바디를 노려주게 되면 상대의 반응이 느려지고 가드가 내려가 앞면이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오프닝이 커지게 되죠. 또 케이지에 몰린 아데사냐에게 테이크다운을 섞어주자 블라코비치의 타격 옵션이 더 많아졌습니다. 평상시에 아데사냐와 달리 오히려 압박을 허용하죠. 페레이라 역시 정통 타격가답게 바디가 좋은 선수이며 1, 2차전에서도 바디를 활용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경기에선 아데사냐의 장기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데사냐는 상대의 사이드로 돌아주며 타격 오프닝을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역시 아데사냐의 타격을 읽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죠. 여담이지만 빠져주는 모습은 페레이라 역시 비슷합니다. 이런 아데사냐의 사이드 스텝을 저지해주려면 앞손으로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손 활용이 좋은 페레이라에게 타격 각을 만드는 것이 평소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아데사냐는 백스텝을 밟으며 뒷손 단발을 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앞손으로 상대의 앞손을 트래핑한 후에 뒷손이 나오죠. 이 타이밍을 읽는 것이 경기 승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뒷손이 나올 타이밍이죠. 블라코비치가 스웨이하자 오프닝이 생깁니다. 이번엔 뒷손을 슬립하며 클린치를 잡아줍니다. 아마 페레이라의 숙제는 아데사냐의 뒷손 단발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타이밍을 읽고 카운터를 내는 것일 겁니다. 페레이라는 상대의 오프닝을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뒷손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며 타격 베리에이션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죠. 가드 위로 때려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파워 역시 뛰어납니다. 그 외에 많은 팬들이 궁금해할 요소는 두 선수의 레슬링 활용의 유무일 것입니다. 보기보다 MMA 경력이 있는 선수들인 만큼 두 선수 다 기본적인 스프롤 능력 혹은 디펜스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바닥에 눕히려는 태클보단 클린치 게임을 섞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MMA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아데사냐의 이고에서일 수도 있고 지치면 파워를 믿고 크게 휘두르는 습관이 있는 페레이라는 이미 1, 2차전에서 체력 문제를 보였습니다. 또 MMA에서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발을 붙이고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죠. 어쩌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후반으로 갈수록 페레이라가 아데사냐의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 어떻게 킥게임에서 우위를 가져가느냐인데요. 또 케이지 활용이 좋은 아데사냐가 링이 아닌 옥타곤에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는지 역시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UFC 280의 메인 카드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알렉스 페레이라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회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